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적용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사회부 송민선 기자와 그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제시카법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제시카법은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 그러니까 약 610m 이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요,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 전과자 10명 중에 8명이 이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 거주 지역 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도 교육과 이 보육시설 500m, 최대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던데 꽤나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우선 이 법이요,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심 인구 밀집도가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의 경우에 제시카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합치면 8천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한 곳만 놓고 봐도 교육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원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성범죄자가 거주할 만한 공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놓고 서울보호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거주를 제한한다고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까요? 네, 바로 그 점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주거지 제한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부족하다면서 기존 전자발찌 등 사후 관리를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5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되어 있고 많이 출소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이 법을 적용하느냐 그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 측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학교나 보육시설 반경 500m 이내의 거주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열어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범 위험도가 낮을 경우에는 100m로, 높은 경우에는 200m로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적되고 있는 실효성 문제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찌됐든 피해자와 아동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울타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